자, 먼저 그러면 먼저 뭐를 좀 살펴보냐면 이런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생인지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캐나다에 와 있는 학생만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밴쿠버로 오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막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좀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요. 어, 한국의 경쟁이 치열한 학군에서 최상급 내신 성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때 유학을 오기로 결심했거나 왔거나 아니면 오려고 하는 애들, 한국에서 애가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뭐 이렇게 포기자, 영포자, 수포자 이런 애들은 아닌데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학군이 너무 경쟁이 심하거나 그래서 4, 6등급밖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 이런 분위기. 이거 GPA로 따지면 한 2.0에서 3.0 사이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영어의 실력은 갖춰서 만약에 이제 특별히 어떤 애냐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기 와가지고 다시 리턴이죠. 리턴인데 뭐 초등학교 때 한 4, 5학년 때 여기 뭐 3, 4, 5학년 때 여기 와 있다가 한국을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그 분위기 초등학교 때 여기 와 있다 보니까 한국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중학교 때 성적이 좀 그렇게 좋지 않고 특별히 뭐 국어 성적 이런 것 때문에 수학 성적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애들. 그 다음에 캐나다로 유학을 지금 방금 왔는데 ELL로 배치됐거나 9학년 때 오고 10학년 때 왔으나 아직까지 Regular English 10을 듣지 못하는 학생. 자, 이런 학생은 오늘 얘기들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ELL로 배치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들이 영어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규 과목을 듣지 않고 ESL 과목으로 뺍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은 나중에 원서를 제출할 때 정규 과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특별히 이제 캐나다 대학 같은 경우는 영어로 4년을 그러니까 English 9, 10, 11, 12 이렇게 네 해를 들은 경우에 한해서 토플이나 IELTS 이런 거 안 보고도 원서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만약에 9학년 때 ELL을 듣거나 10학년 때 ELL을 듣게 되게 되면은 뭐죠? 원서를 낼 때 그 과목의 성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ESL이나 아니 그 IELTS나 토플 시험을 쳐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자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이렇게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것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고 싶은 학생.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얘기는 대학을 쉽게 간다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이런 길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학생이 있냐면 캐나다에서 다른 과목 GPA는 그러니까 잉글리시 9부터 쭉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다 해서 80% 이상 뭐 85% A를 받는데 영어만 막 굳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특별히 영어에서 C를 받아버리면 이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인종차별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대체로 어떤 경우냐면 이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말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읽기, 그죠? 라이팅 이런 것들은 좀 되는데 일단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거나 뭐 자기가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의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뭐 숙제 하나를 미싱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냥 C가 뻥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나 UBC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그 영어 최저 점수도 만족시키지 못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유형의 애를 갖고 애가 있는 어떤 그런 가정에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로 먼저 2년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대학으로 편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편입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아직까지 캐나다로 오시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뭐 4, 5, 6등급 이런 성적을 가지고도 한국 대학에 그냥 지원을 하거나 전문대에 지원을 해요. 네. 뭐 이런 애들 많거든요. 보면은 뭐 저는 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트 만화 그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막 이러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전문대를 갔는데 전문대 가가지고 1년, 2년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4년제 정규대학을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 편입하는 건 너무 어렵고 뭐 미국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뭐 고등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아예 미국에서 한국에서부터 애시당초 들어가기가 쉬운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서 그렇게 편입을 한번 해보겠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편입 시에 고등학교 성적표 이런 첫 번째 애들은 고등학교 성적표와 대학교 1, 2학년 때 했던 성적표 그걸 내 가지고 바로 한국 대학교 성적을 가지고 미국의 52, 100위권 대학들 정도로 3, 4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받은 것들을 크레딧을 인정을 받는 것.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나 전문대에서 자기가 들었었던 GPA를 들었던 과목들이 미국 대학에서 과연 그게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초반부터 잘 알아보시고 과목 선택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대단히 좀 복잡한 과정이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건너가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이제 그거 뭐 지금 여기 주변에 보면 이제 랑가라라든지 아니면 뭐 더글라스 칼리지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점을 해 갖고 미국 52, 100위권 대학으로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캐나다 상위권 뭐 UBC나 토론토 같은 데로 가겠다. 요런 패턴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자, 이 생각은 일단 거의 60% 이상의 이런 옵션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52, 100위권 대학에 트랜스퍼 하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수치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훨씬 더 높겠죠. 우리나라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어떤 과목이 과연 자기가 생각하는 드림 스쿨에서 인정을 해주는지 아닌지 이런 것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뭐 강남에 있는 이런 유학원들 다니면서 이건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뭐 이렇게 다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또 GPA가 좋지 않아서 막 이렇게 B가 나오고 이러면은 또 그때부터는 또 문제가 생기죠. 자, 두 번째 옵션, 세 번째 옵션이죠. 세 번째 옵션은 이런 강남이나 이런 유학원들 가보면요,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고 어떤 사람은 패스웨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조금 더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입학을 쉽게 해주는 조건부 입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패스웨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좀 희한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스턴에 있는 노스 이스턴 유니버시티의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패스웨이를 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 노스 이스턴 유니버시티는 탑 한 50위권 안에 들고 한 3, 40위 사이에 드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 보스턴에
보면요, 그 하버드하고 바로 옆에 MIT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강 건너 북쪽에 그 캠브리지라는 그쪽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보스턴이지만 광역 우리가 뭐 노스 밴쿠버 있고 밴쿠버 있듯이 보스턴이 보스턴 보스턴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하버드하고 저기 뭐야 그 MIT가 있는 그곳이 이제 어, 그쪽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광역 보스턴 안에도 좋은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상위 한 30위권 안에 드는 터프트라는 대학도 있고요. 들어보시지 못했지만 상당히 센 학교입니다. 그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들어보셨던 보스턴 칼리지,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유니버시티는 이제 공립이죠. 그 다음에 보스턴 칼리지는 사립인데 카톨릭 사립이지만 굉장히 좀 NIU하고 좀 비슷한 레벨의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아이비 리그 가려고 하다가 이제 떨어지면 보통 이제 애들이 그 다음 선택하는 게 이제 보스턴 칼리지 아니면 뭐 NIU 이런 데거든요.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University of Massachusetts의 이 보스턴 캠퍼스도 있고 노스 이스턴도 있고 뭐 이 굉장히 대학 도시입니다 정말. 근데 이런 학교가 지금 보면 패스웨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이 노스 이스턴 제가 한번 옛날에 지원을 하는 학생을 봤는데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뭐 에세이 뭐 패스웨이라고 해서 조건부 입학이니까 아무 때나 그냥 내가 가고 싶어요 원서만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는 패스웨이라도 들어갈 때 에세이나 이런 걸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주지 안 그러면 받아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패스웨이 제공 학교로 진학하는데 먼저 그러니까 들어간 패스웨이 프로그램에서 받는 학점은 졸업 학점으로 인정이 잘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통과했다, B 이상 뭐 이렇게 받아서 통과했다라는 조건 하에 정규 과정으로 이제 들어오게 해주는 조건부 입학입니다. 그래서 패스웨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잘 하면 B 정도, B 플러스 이상 받으면 이제 정규 과정으로 가게 되고 대체로 이제 있는 학교들이 보면은 미국의 50위권, 100위권 주립대들이에요. 네, 주립대들. 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IELTS나 토플을 쳐가지고 미국 50위권, 그러니까 성적표는 좀 나쁜 성적을 갖고 있지만 IELTS나 토플 성적만 내면 SAT 없이도 미국 50위권, 100위권의 학교들은 받아주는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상위권 대학도 아까 예를 들어 3.0에서 3.5 SFU나 뭐 이런 데는 토플 IELTS 성적만 내면 뭐 그 막 상위 90%막 90% 이렇지는 않아요. 80% 정도만 되거나 뭐 한 70% 후반대가 돼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아, 뭐 뭐 제가 보기에는 맥길이나 웨스턴이나 지금 저기 토론토에 있습니다. 온타리오에 있는데 웨스턴이라든 그런 학교나 그다음 퀸즈 이런 학교 들어보셨죠? 그다음 맥길 굉장히 유명한 학교지만 제가 보면은 그렇게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망 전공, 상위 인기 전공 빼고 나머지 학과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판단이 왜 이렇게 되는 사람이 50위권 안은 아니고 왜 50위권 바깥의 미국 대학이나 캐나다 대학도 UBC나 토론토를 워털로 이렇게 맥마스터 이렇게 이런 학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학교들을 가게 되냐면 이 대부분의 탑 50위권들은 아까 말했지만 3.7에서 8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80% 후반대 90% 초반대의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ACT나 SAT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슨 옵셔널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다 내라고 했었어요. 네. 자, 토플 IELTS 점수가 그리고 90 혹은 100입니다. 보통 요구하는 이런 50위권 학교들은. 그다음에 IELTS 경우는 적어도 6.0,
그러니까 7.0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5에서 7.0. 네. 그러니까 IELTS 6.0이 토플로 치면 8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5면 95, 90점 정도 되는 거고요. 6.5를 요구하는 학교들은 보통 토플 90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토플 100을 요구하는 학교는 오버를 7.0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추기에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딸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50위권 바깥의 학교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